안녕하세요. 모둠채소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28일 CNBC 기사에서 캐시 우드가 케빈 오너리가 왜 아직 주식시장이 상승할 여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나와서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왼쪽부터 케빈 오너리, 캐시 우드, 반 액입니다. 본문 들어가기 앞서서 인물들을 소개를 해드리면 캐시 우드는 아크 인베스트먼트 CEO이자 CIO입니다. 대표 펀드로는 아크 이노베이션 ETF가 있는데 이는 첨단 산업 중 다이내믹한 모멘텀을 갖는 기업에 투자합니다. 유전자 검사 기업 인비테 코퍼레이션, 원격 진료 기업 텔라독 헬스 등을 포함합니다. 모멘텀 기업들은 다소 안정감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케빈 오너리는 캐나다의 사업가, 작가, 정치인이자 TV 진행자로 미국 토크쇼 샤크탱크 진행자라고 합니다. 캐나다의 억만장자라고 하네요. 반 에크는 SMH 운영으로 유명하고 자산관리를 해주는 회사입니다. 본문입니다. 투자자들이 은행, 대형 석유 및 기타 가치 부분에 투자를 하면서 최근 기술주들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렌디한 모멘텀 주식, 기술주 같은 그런 것들이 일부 팬들은 아직 이게 오를 거라는 기대감 후 포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자 테슬라의 주요 후원자인 아크 인베스트 캐시 우드가 전하는 메시지로 그녀의 통찰력을 이 기사에서 공유했습니다. 올해 고평가주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 기업의 성장은 시간이 지나도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주최한 웹캐스트에서 캐시 우드가 말했습니다. 캐시 우드는 샤크탱크 케빈 오너리와 젠 밴 에크와의 시카고 옵션 거래소 채팅에 합류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케빈 오너리는 IT 기업에 투자하는 오시얼스 ETF를 운영 중이고 이 오시얼스 ETF에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젠 밴 액트는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유명한 주식을 추종하는 버즈 ETF를 출시했고 버즈 ETF는 SNS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많은 이슈를 받은 상위 75개 종목에 투자되는 다소 특이한 방식의 ETF입니다.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을 통해 매달 1,500만 개의 온라인 게시물을 분석해서 월별 기준으로 75개의 증권 인덱스를 큐레이팅합니다. 본문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캐시 우드는 투자자들이 소위 경기민감주, 즉 소매 업체나 항공사와 같은 경제가 성장하는 분야로 자금이 옮겨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살아나서 주가가 오를 거니까요. 부재, 성장주에 대한 강세사라는 여전히 존재한다. 들어가기 앞서서 가치주와 성장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가치주는 회사의 실적이나 보유 자산 등 본래 가치에 비해 시장에서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주식입니다. 성장주는 현재는 미미하나 향후 매출액과 이익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을 뜻합니다. 기술 개발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거나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때 미래의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들로 미국 전기차 생산업체인 테슬라가 대표적입니다. 테슬라는 지금 반도체 부족 문제로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전기차 섹터 전체가 반도체 부족 문제로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문입니다. 경기가 취약한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미국 채권 수익률과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3명의 펀드 매니저들은 이러한 추세가 성장주에 타격을 줄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증권 중개업체의 주식 수수료를 제로화로 한 젊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큰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빈후드와 코인베이스 덕분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로빈후드는 무료 주식 거래 서비스를 하고 있고,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매수, 매도 및 저장하고 쉽고 신뢰성 있는 플랫폼입니다. 코인베이스 본사는 미국이며 30여 개국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벤 에크는 투자자가 자신의 회사의 와이드 MOAT ETF, MOAT와 같은 경쟁 우위가 큰 회사에 더 많이 몰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MOAT는 찰스 스왑,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이 각 분야에서 지배적인 주식에 투자합니다. 오너리 역시 주식시장의 붐이 일어날 것이며 1.9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이 투자자들에게는 공짜 돈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기 민감주가 기술주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사람들은 품질을 추구합니다. 여기서 퀄리티라고 해서 품질로 해석을 했네요. 제가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분야는 영구적인 피해를 입으며 항공사들은 기술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산업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매주 줌으로 화상 통화를 함으로써 더 이상 두바이로 회의하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면 비행기를 타서 회의하러 가지 않아도 되니까 항공산업 같은 경기 민감주는 성장하기 힘들 것이죠. 오너리는 또한 주목받지 못한 신흥 산업에 대해 몇 가지 추측성 베팅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너리 회사는 우울증, 불안, 그리고 다른 정신건강 장애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환각약을 개발하는 마인드매드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기본 생활 패턴이 많이 깨지고 재택근무를 하거나 빛을 많이 못 봐서 불면증이 생기거나 우울증이 생깁니다. 코로나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해소하는데 이런 환각약이 도움을 주므로 투자자들은 코로나 관련주, 코로나 수혜주로 이 마인드매드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듯 하네요. 캐시우드는 또한 혁신적 의료 회사에 투자하고 있으며 한 아크 ETF는 유전체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베이비붐 세대로부터 돈을 물려받은 젊은 투자자들이 로봇공학이나 대체 에너지 같은 보다 역동적인 분야를 계속 이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최근 가치주 반등이 빅테크 기업 등의 기술주 부흥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캐시우드는 단기 투자자들의 이익을 대변했던 많은 회사들이 이제는 혁신에 투자하지 않고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에 투자하고 있다며 그것이 그들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사주 매입을 하면 그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죠. 그다음에 배당금에 투자를 하면 안정적이 되죠.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영어로 buyback이라고 하고 기업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자사의 주식을 자기 자금으로 사들이는 재무관리 기법입니다. 기업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자사 주식을 자기 자금으로 사들이는 것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자사의 주가가 불안정하거나 하락한 경우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수를 감소시켜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 자사주 매입이 이루어집니다. 끝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부제, 비트코인이 다가오는 황금 시간? 캐시우드도 비트코인이 황금 시간을 맞을 준비가 돼 있고 테슬라나 스퀘어처럼 암호화폐 친화적 전략을 채택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장기적으로 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드는 투자자들이 자산의 5에서 6.5%를 비트코인으로 보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펀드는 주로 상장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GBTS를 통해 암호화폐에 베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너리는 몇 년 전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소 회의적이었는데 그러나 저번 주 목요일이죠. 비트코인이 인기를 끌 것이라는 확신이 커지고 있으며 포트폴리오 약 3%를 암호화폐 채굴 회사 주식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벤 에크는 코인베이스 곧 출시될 시장에 주목하며 미국의 최대 가상 통화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올해 증시 상장을 앞두고 약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고, 이는 나스닥의 약 240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작게 보이게 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염두해서 벤 에크는 더 많은 대형 투자회사들이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려 하거나 리스크를 없애려고 하는 것을 예상합니다. 예를 들어 피델리는 미국 증권거래소 SEC에 암호화폐 ETF를 출범시키기 위해 신청하는 기업 목록에 합류했습니다. 암호화 월스트리트, 크립토 월스트리트는 전통적인 은행과 기관의 파괴적인 위협이 될 것입니다. 라고 벤 에크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기사는 끝났고 여기 들어가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캐시 우드와 케빈 오너리, 그 다음에 반 에크의 의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들 의견은 주로 자신들이 투자하고 있는,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있는 ETF 등에 대해서 또 이렇게 투자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 의견은 참고하시고 투자할 때 자신 의견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둠 채소의 방송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